안녕하세요. 오늘 주택법 펼치는데 560페이지의 주택법, 그렇지요?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가 문제 수도 문제 수지만 실전에서 필드 나가면 텔레비에 부동산 뉴스 나오는 거 있지요? 거의 다 여기서 나와요. 예하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진짜 이 주택법 7문제 중에 5개 맞춰야 되는데, 팁을 하나 가르쳐 주면, 오늘 수업을, 이거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오늘 수업을 하고, 2차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주택법만 한번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얘를 다시 읽어요. 그리고 또 푸는 거예요. 짝수를. 아까는 홀수. 그리고 또 10분 쉬었다가 얘를 또 읽어요. 다시 1번부터 다 풀고. 그렇게 하면 4-5시간, 5시간 정도 걸려요. 5시간 내지 하루 종일 해서 주택법만 파고 들어갔을 때 자기 전까지 5개 계속 맞으면, 그러죠? 공법법이 6개, 농지법 빼면 5개밖에 안 되잖아요.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그런 식으로 하루씩만 집중을 하면 항상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2-3시간 공부하고 많이 했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주택법만 10번을 반복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쫙 외워지게, 문제를 외우게.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본 모의고사를 보면 뒤에 게 딱딱딱 풀려요. 모의고사 다 틀리잖아요. 막 30점, 40점 막 후루룩 좀만 어렵게 내면 후루룩 쭉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줌마 하나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왜 이번에 안 가르친 걸 내냐고. 내 마음이에요. 모의고사는 전 분야 다 내는 거잖아요. 지난달은 아주 쉽게 기분 좋게 해줬잖아요. 아주 초보적인 거. 그래서 문제의 수준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법 잘하는 방법, 공법 모든 법을 잘하는 방법은 한 번, 2번 읽고 다 했다 하고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보고 문제 풀고 기출문제를 해요. 기출문제를 봐요. 기출문제 안 나오면 절대 안 나옵니다. 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얘를 또 보고 또 보고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문제가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560페이지에 주택법이라고 용어 나오잖아요. 2번 그러죠? 이 법의 용어는 거의 100%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책 보세요. 책. 자, 용어는 거의 나온다고 본다. 이렇게. 주택이라고 나오죠? 체크를 딱딱 하는 거 위주로 보셔야 돼요.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지요. 건축물의 일부도 주택으로 이용됩니다. 그러면서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 공동으로 구분하는데 밑에 단독주택을 보니까 종류 몇 가지요? 3가지. 공동주택도 3가지. 그 개별 개념은 건축법 빌려쓰기 때문에 똑같아요. 문제 주의할 점. 종류 물어보는 문제가 건축법 문제인지 주택법 문제인지 아주 머리가 명쾌하게 풀어야 돼요. 건축법은 4가지죠. 주택법은 3가지. 공관, 기숙사가 빠져 있지요. 그래서 공관, 기숙사는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택법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택법 문제 풀 때는 단독주택이 몇 가지? 3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그 다음 공동주택은 3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럼 여기서 개념은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립 4개층 이하로 660초가 하는 것. 다세대 660 이하. 그 개념은 똑같아요. 다중, 다가구도 똑같고요. 자, 3가지란 것만 명심하셔요. 자, 오른쪽에 국민주택 동그라미 하고 줄친 사람은 동그라미 하라 얘기 또 국민주택 규모 동그라미 하고 민영주택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자, 요 개념들 던져놓고 자, 막 섞어서 틀린 거 올바른 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 낼 때는 거기에 지금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죠.
국민주택이 있고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있고 그 다음은 민영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주택을 개념을 던지기는 좀 그래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개념을 낼 때는 국민주택 규모 아니면 민영주택은 너무 짧아서 국민주택 규모 예를 제일 잘 냅니다. 트는 게 딱 좋거든요. 일단 국민주택이라 한번 보세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국민주택 규모란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박스에 기억, 니은 두 개 있죠. 국민주택은 이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첫째,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그러죠. 그 다음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동그라미 하세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으로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대충 눈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지 책을 덮었을 때 기억나는지를 확인하고 항상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 돼요. 자, 국민주택이란 둘 중에 하나죠. 자, 첫째로 국가나 자치단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하이거나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 지원으로 건설 개량되는 얼마 이하, 85 이하 이 둘 중에 하나면 국민주택. 그러면서 밑에 국민주택 규모란 나오죠. 국민주택 규모란 이거는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 호라는 것은 단독주택을 일컫고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은 공동주택으로도 짓지만 단독주택으로도 지을 수 있다는. 전용 면적 얼마 이하?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자,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세대당 얼마 이하로 지으라고요? 85. 전용 면적 25.7평. 우리가 하는 공급 면적 34평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85 이하를 60 이하로 해서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낸다면 85를 틀리게 하지 않고 이제 가로속의 걸 틀리게 합니다. 자, 가로속의 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면적은 호당 세대당 얼마 이하? 100. 자, 수도권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아닌 수도권에 속하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인이라고 장난친다 이 말이에요. 듣고 있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 읍면은 국민주택으로 짓는 크기 최대 얼마까지? 100까지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국민주택 규모란 나왔죠 지금. 이렇게 두어 번, 세 번 볼 때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란 나오면 자, 호당 세대당 얼마 이하? 85 이하를 말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시골은 100까지 허용이 된다. 그러면서 85제곱미터, 100제곱미터의 이게 주거 전용 면적이거든. 그럼 주거 전용 면적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이제 국토교통부 내용을 정해서 박스에 기억. 단독주택으로 지을 때는 그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얼마 이하? 85 이하. 그렇지, 이렇게 문 닫는 게 낫지요. 문 닫고 좀 돌려달라 하는 게 낫지. 여러분 그냥 문 열고 더더더더더더 거리고 있는데 문 좀 닫아라. 그렇지, 닫고. 넌 창문 하나도 예사롭지 않게 닫는다. 왜 웃어요? 잘생겼죠? 잘생겼고 뭐 옷도 막 섹시하게 막 이래 가지고 있고 뭐 이래 하고
저는 저런 복장 평생을 안 해봤어요. 근데 진짜 부럽습니다. 저는 막 항상 평생을 단정하게 그 머리 깎으러 가고 식구 따라가서 이제 가끔 가면 아는데 미장 가서 가면 왜 이렇게 자주 깎냐 이런 얘기에 저는 머리 긴 것도 못 견디거든요. 머리 긴 것도 못 견디. 2주 딱 되면 깎아야 돼요. 또 머리통이 커가지고 좀만 길어도 막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항상 전 막 단정하게 평생 살다가 남의 눈 의식하고 살다 보니까 자유분방한 옷차림이 부러운 거라 사실은. 평생을 저래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 이 나이에 귀걸이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괜찮을까? 귀걸이 하고 목걸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런 거. 영등포 가면 황금마차 회관이라고 있어요. 황금마차 회관 가면 아저씨들이 누른 거 하고 다 덜렁덜렁하고 막 롤렉스 있죠. 홍콩 두른 거 롤렉스 누른 거 있잖아요. 38,000짜리 그거 끼고 막 이렇게 댕겨요. 그리고 툭 치면 노래에서 시계 안 가요. 그 사람들이 뭐 영등포 황금마차 회관 오는 아저씨들이 진짜 롤렉스 쓰고 끼고 다니겠어요. 길거리 가서 파는 거 35,000짜리 있잖아요. 이게 롤렉스 막 누런 검닥지 해가지고 툭 치면 이게 안 가요. 시계가 시계 안 가네. 그럼 또 뚫으면 또 가고. 그래서 누런 거 한번 해봐. 이게 집중 잘할까? 귀걸이 하고 하면 그런 식으로 용기 주지 마세요. 착각합니다. 진짜 그런 줄 알고. 진짜 그러고 왔다가 또 뒷담화 엄청 할 거 아니야. 저 미친놈 저거 강의나 하지 귀걸이 끼었다 해가면서 내가 여러분 알아요. 내가 여러분. 박스 기억 보세요. 단독주택의 경우라고 되어 있지요. 그 전용 면적은 이건 이제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을 제외하고 85라 하고, 자, 그 다음, 공동주택으로 지을 땐 중요합니다. 외벽에 무슨 선? 내부선 기준으로 85까지 허용한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지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돼요. 외벽의 내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주택법 아니요? 지금 오늘 하는 게 무슨 법? 주택법. 학원 형편. 아침에 뭘 먹었냐고? 뭔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 아침에 안 먹었어? 징조가 좋을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전쟁 가나? 주택법. 징조가 안 좋대, 아침부터. 오늘 댕기지 마라, 어디? 오늘 같은 날 로또 사야 되겠어? 로또. 그럼 3으로 시작한 사야 돼. 새 토막이니까. 주택법 문제를 풀 때 하고 건축법 문제 풀 때 하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40문제가 주택법이 7개 먼저 나오고 뒤에 건축법이 나올 수 있고 B형은 건축법이 먼저 나오고 주택법 먼저 다르게 나와요. 주택법 7개, 건축법 7개 아니면 건축법 먼저. 건축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들어갈 때 건축면적 들어갔지요. 그때 건축면적은 외벽에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거기는 외벽의 중심선, 여기는 외벽의 내부선. 안목치수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헷갈릴 수 있구나 하는 거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인지 주택법인지 그러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보통 아파트 34평 아파트 살다가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34평 갔더니 우리 아파트보다 되게 좁아 보이네 이런단 말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외벽의 두께가 30cm면 주택법은 외벽의 두께 부분은 전혀 다 빼고 실제 이용하는 공간만 계산하고 건축법은 외벽의 중심선이기 때문에 15cm 부분을 전부 다 면적에 포함해버린다 이 말.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좁아 보이는 거예요. 주택법 적용하면 외벽에 무슨 선? 내부선. 그러니까 안목치수라 이게 더 큰 거예요.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해서 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하다가 이게 왜 똑같은 편인데 우리 집보다 훨씬 작아요? 이런 손님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중개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글쎄 나도 10년째 고민인데
손님 똑똑하네. 이러면 진짜 답답해요. 그죠? 예? 부동산 사장한테 질문하는 손님이 이 무슨 시츄에이션? 이렇게. 사장이 글쎄 나도 10년째 고민했다니까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왜 이래 지었지? 이러고 있었는 거죠. 근데 손님으로는 두 놈 중에 한 놈이 자기쟁 딴 사람이 있어. 그것은요, 이거는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하니까 기준이 건축법 달라서 그래요. 손님이 가르쳐줘요. 쪽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벽에 무슨 선? 내부선. 자, 그 다음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민간 건설 시행자 건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자, 민영주택 뭘 말해요? 아예 한 번 떠드는 게 10번 이런 것보다 100번 나왔습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의미 없어요. 이게 왜 이게 의미 있었냐면 옛날에 야야 구분하는 게 청약 저축 가입하면 국민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고 청약 예금은 민영주택, 청약 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이라고 통장에 따라서 딱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통장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통합돼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할 의미가 없는 거라 지금은 없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하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400만 명 가입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시험용. 자, 요 규모, 여는 85여여의 그 시골의 읍면은 얼마까지? 100. 자, 2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있지요. 야는 시험에 완전 단골입니다. 완전 단골입니다. 그리고 개론 있죠, 개론. 이런 데서도 언급할 수 있다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300세대 미만 동그라미 딱 하세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 주택으로 국토법에 따른 자, 도시지역 동그라미에 건설하는 다음에 주택을 말한다 해놓고 한 장 넘어가면 종류 몇 가지? 3가지. 자,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종류 몇 가지요? 자, 이거 3가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는데 야들은 도시지역에서만 지어야 되죠? 그래요. 그리고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300세대 도시지역 외워놓고 그러면 나머지 3개 중에 원룸형 주택의 요건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 2개 숫자가 나오는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나머지 특별할 게 없어요. 자, 세대별 전용 면적 얼마 이하로 지어라. 자, 떠들면서 해야 돼요. 원룸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을 때는 50 이하로만. 욕실 부엌 설치해 줘야 되겠죠.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하는데 다만 전용 면적 39평 이상이면 2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원래 하나의 공간으로 하라고 했다가 법을 만들 때 두세 사람이 돈 모아서 분양 임대하려니까 공간 하나밖에 안 되니까 프라이버시가 안 지켜지거든. 분양이 안 되는 거라 또 개정을 한 거예요. 자, 면적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전용 면적이 2카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하층으로 설치되면 안 되고 이렇게. 자, 원룸형 주택을 지을 때 자, 최대 얼마 이하로? 50. 전용 면적 30 이상이면 2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떠들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거 할 때 금방 외워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나중에 한 3주, 4주 뒤에 객관식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신묘하게도 60, 85, 50 무지하게 헷갈려요. 입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은 딱 보고 찍고 넘어가는데 눈으로 본 사람은 막 헷갈린다니까요. 50이야 여여인? 자, 그리고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이제 지난달 안 했던 거. 하나의 건축물에는 줄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의 건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을 섞어서 못 지어요.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설치 기준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엄청 법 규정을 완화를 해주거든요. 근데 일반 주택 섞어서 지으면 안 되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한다. 기억. 원룸형 주택과 전용 면적 얼마 초과하는 85 초과한 주택 한 세대에 함께 건축하는 건 허용이 된다. 자, 여러분요. 4층까지는 원룸으로 짓고 땅 주인이 내가 2층짜리 나이가 들어서 단독주택 짓고 살다가
수익형 원룸형 건물을 2층 단독주택 철거하고 지을 수 있잖아요. 내 집 철거하고 원룸형 주택을 짓는데 4층까지 원룸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5층을 일반 주택으로 지어서 내가 살고 나머지 세 주고 그런 건물 지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원룸형 주택하고 85초간 주택 한 채, 한 세대 같이 짓는 건 허용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국토법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동그라미 하세요. 준주거지역이 있나요? 그 다음 상업지역 동그라미. 자, 어디?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뒤집어 얘기해야 돼요. 원룸형 주택하고 일반 주택을 한 채 하나지 않죠? 한 세대 하나지 않잖아요. 그 위에 거는 한 세대라고 했지만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이잖아요. 일반 주택을 여러 개라도 섞어서 지으려면 어디에 땅을 사야 된다고? 준주거 상업지역.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다. 원룸형 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 같이 지으려면 어디에 땅 산다? 준주거 상업.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야 외워진다 이 말이에요. 평이하게 쭉 이렇게 가는 순간 줄 쳤지만 머릿속에 기억 안 납니다. 자, 용도지역 어디에서?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원룸형 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을 같이 짓는 거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준주거 상업지역 땅이 좋은 거 땅이에요. 준주거 상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준주택이란 말 나오죠. 준주택 종류 오다 노기 네 가지. 준주택 아닌 거 찾아봐라. 이거 완전히 주워 먹는 문제입니다. 준주택은 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다음 갖다 해놓고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이 네 가지를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준주택. 대가리 동그라미에서 오다 노기 이렇게 오다 노기. 그러면 오가 뭔데요?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라고 자꾸 떠들어야 돼. 이 나중에 진짜 대가리만 떠오른다니까요. 다 이러고 있다고. 노유자시설이라고. 그게 어디 노유자시설이요? 노인복지주택이지. 그죠? 자, 원래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를 용도 뭘로 불려? 공동주택. 주택법에서는 준주택.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여기서는 준주택 아니야. 다중생활시설은 이종건생 500 넘어가면 숙박시설. 여기서는 준주택. 그러죠?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 여기서는 준주택. 그러니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법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놈은 주택법에서 뭘로 불려? 준주택이라고 제목이 자꾸 익숙할 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제목이나 용어가 익숙치 않으면 절대로 암기도 안 되고 문제 안 풀립니다. 대충 찍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단어 나오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단어를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새 신규 아파트 지을 때 중소형이 인기 있을까? 대형이 인기 있을까? 그 찾는 사람 많으니까. 대형 아파트는 찾는 사람 덜하니까. 그러니까 잘 팔리고. 그러죠? 근데 요새 말이에요. 또 그러다가 경제신문 보면은 50평, 60평짜리 좀 오래 묵은 대형 아파트가 저 각광을 받는데요. 자, 중개업자로서 보세요. 50평짜리 60평 방 4개, 5개짜리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는 식구를 와글와글 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좀 나이 든 사람, 20, 30년 사회생활 한 사람이 대형평 아파트 사니까 신혼 때부터 50평 아파트 살아요? 아버지가 팍 사주는 거 빼고? 그런 애들은 그런 집에 살면 신혼 때부터 나중에 마약해요. 마약. 외로워서. 신혼인데 방이 5개요. 그거 사이 좋을까? 에이, 전혀. 그거 말도 안 돼. 인간은요, 삶의 적정한 공간이 최고예요. 너무 넓어도 너무 좁아도 안 좋아. 적정한 공간이 딱 좋아. 4명 사는 식구면 방 3개짜리 한 30평 난박 딱 좋아요. 그러면 50평짜리 노인네 2, 막내 아들 하나, 막내 아들 이렇게 사는데 방이 4개, 5개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리모델 할 때, 재건축할 때 세대별로 한 1,500 정도 추가 부담금을 내면 별도 출입문 만들어서
투룸이나 원룸 형태로 주방 별도로 만들어가 화장실 두세 개 다 되니까 해서 월세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공사 따로 해서 월세 8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그야말로 투룸짜리 오피스텔 하나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중대형 아파트를 중개업자가 또 시간 좀 된 걸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걸 사놓으시면 34평하고 별 차이 안 나는데 요거 돈 좀 2천만 원 들여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공사하세요. 월세 100만 원 나옵니다. 아들님이 장가 가야 되는데 집 구해줄 돈이 없잖아요. 그 여기다가 살으라 하면 되잖아요. 방 2개짜리 만들어서. 그런데 절대 며느리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숨 막혀 죽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고기도 함부로 못 구워 먹어요. 니네 집에 고기 냄새 난다. 여러분 안 줄 수 없잖아요. 시부모한테. 그죠? 안 주고 저기들끼리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뭔지를 알면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또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구가 4명이다. 그런데 뭐 적정한 거 그럼 34평짜리 팔아먹고 50평짜리 팔아먹고 싶다. 돈 좀 있어 보인다. 그럼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팔아먹고 거기에 맞춰서 팔아먹으면 돼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시험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자,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사회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없는 주택으로 그 얘기는 세대 구분형으로 원룸 투룸을 공사했지요. 그 부분을 별도로 등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주택에다 넣고 기억 별도 공간마다 욕실, 부엌, 현관 설치 당연하고 경계벽 설치하는데 디귿. 자, 또 여기에 답이 된단 말이에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해당 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 전체 연면적의 3분의 1. 3분의 1만 기억하면 돼요. 아파트 세대수가 900세대짜리 아파트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공사할 수 있는 세대는 300세대 이하로 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 이하? 3분의 1이네요. 자, 별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분의 1 두 개 외워놓으셔요. 작년까지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있었는데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것이다. 자, 그 다음 공공택지라고 줄치세요. 지난달에 안 했죠? 공공택지 밑에 있어 없어요? 자꾸 메모하지 마시고 뭐를 자꾸 쓰는지 참 궁금하네. 뭐 또 메모병이 또 일리가 않네. 그것이 바이러스 성인 같기도 하고 자리 왜 또 뺏겼어요? 어색하네. 내 여기 앉아 있었잖아. 또 왜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데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인정하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그 사는 게 그게 인생이요. 어째 그 자리를 뺏겼을까? 여기가 편해요? 이 자리가 원래가 너 자리 아니냐? 너 어깨 저 올려라. 야, 너 어깨 걷어 내리고 또 요염하게 나 저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웃지 뭐 어디서 웃어요, 그죠? 이렇게 웃지 뭐. 너 내일부터 여기 다음 주부터 여기 앉아라. 일찍 와라. 그래. 저기 공공택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죠? 시험에는 이게 주기적으로 기출 문제를 쫙 분석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험에 이게 나오는 순서 주기가 보여요. 야, 그 참 희한하다니까, 이게.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봐라. 이렇게 시험을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때 한번 나왔거든요. 여기 지금 나올 때가 고루고루 지금 써먹었기 때문에 야, 또 써먹을 순서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못 풀어요. 공공택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자, 무슨 사업에 의하여? 공공사업. 동그라미 하세요. 객관식 문제예요. 짜들을 안 외워도 답 보이는 문제 많습니다. 무슨 사업으로? 자, 공공사업이란 말 나왔죠? 공공사업, 이놈의 분필은 손만 대면 본질러 두고 공공사업이란 말 나오잖아요. 자, 박스 하단 박스 하나 있죠? 여기 보니까 무슨 뭔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한 장 넘겨보시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이 사업을 해서 조성한 땅을 무슨 택지? 공공택지. 그러면 공공택지가 아닌 거 찾으라 이렇게 나오겠지요. 네, 답 알려줄게요. 답을 딱.
메모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메모 안 하실 거죠? 나 나가고 난 다음도 안 할 거죠? 그건 장난 못 한다. 근데 그건 걱정 안 해요. 어차피 10분 지나면 기억 못 하거든요. 뭘 써야 할지를 기억 못 하니까 뭐 걱정은 안 됩니다만, 공공택지가 아닌 거 찾아봐라 나오잖아요. 이건 동그라미 6번 보세요. 박스에.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나요? 자, 무슨 사업? 이 사업으로 조성한 땅도 공공택지로 이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나온 게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됐죠. 자, 이 사업은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자,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섞어서 하는 혼용 있잖아요. 자, 시험에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조성한 땅이 공공택지로 이용되려면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적 주체가 수용 방식으로 시행했을 때 공공택지가 돼요. 도시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했을 때, 자, 조합은 공공사업 주체가 될 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들이잖아요. 민간인들이잖아요. 그러죠. 사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들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 시행한 곳이라 하면 안 되지. 환지 방식 자기들 돌려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답이에요. 야가 답이라고.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수용 방식으로 했을 때만 공공택지가 되는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공공택지로 공급 못 하잖아요. 종전 땅주의 지들 돌려받는 거니까 조합이 무슨 방식으로 했다고 나오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그거는 공공택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래서 옆에 뭐라고 하냐면 11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 시행자가 같은 법 22조 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한 사업이란 말 나왔지요. 혼용 방식 중에 수용 사용 방식 정의는 시행하는 사업만이라고 됐잖아요. 환지 방식에 해당할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공공택지가 아닌 거 골라봐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박스에 그 4개를 뽑아놓고 도시개발구역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즉 도시개발 사업 했을 때 국가기관이 무슨 방식으로 했을 때만 수용 사용 방식으로 했을 때만 공공택지가 될 수 있지, 조합이 민간이 환지 방식으로 해서 했을 때는 공공택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조합은 개인들인데. 그 다음 6번 주택단지 또 줄치세요. 주택단지라고 있죠.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받아가지고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앞까지는.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라고 돼 있죠. 자, 박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러한 시설들로 A 단지, B 단지 분리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별개 단지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별개 단지로 볼 때 구분되는 시설로 틀린 골라봐라 하고 이런 걸 낸단 말이거든. 단지 안에 철도가 지나간대요. 이 아파트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고속도로가 왜 지나갑니까? 말이라도 막 그렇다 이 말이야. 자동차 전용도로. 자,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겠지요. 자, 숫자 나오는 거 2개 있잖아요. 일반 도로 몇 미터? 20m 이상 일반 도로 지나가고 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 도로가 단지 안을 통과하고 있으면 다 별개 단지로 본다. 20일간 팔도유람 이렇게 외우세요. 20일간 팔도유람. 20 일반 도로 8 도 쓰려고 하지 말고 머리에서 넣어야 돼. 뭘 갖다가 쓰고요. 일반 도로 몇 미터? 20m.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도 21반 도로 20m 이상의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답이거든요. 딴 건 낼 수가 틀리게 할 수가 없다고. 이러한 시설로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별개 단지로 보는 거예요. 참고로 밑에 27의 기출문제 있죠. 자, 별개 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3번 15m 일반 도로 아니잖아요. 몇 미터? 20m 이상이 되니까 봐요. 깔끔하잖아요. 외워놓으면. 일반 도로 몇 미터? 20m. 도시계획 예정도로 8m. 27의 문제죠. 그죠? 그런데 한 장 참고로 넘겨볼까요? 이 569페이지 보면은 569페이지에 자 28의 문제 봐봐요. 영어 나오죠. 1번 봐봐요.
폭 10m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 단지가 또 틀렸죠. 20m 이상이잖아요. 계속 지문들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더 이상 풀지 말고 가만히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이든 개론이든 공법 1차든 2차든 기출문제를 분석을 안 하면 내가 가는 방향을 몰라. 안개를 헤맨다니까. 기출문제를 제일 먼저 정복을 해야 돼요. 시험자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딸랑 한 권, 한 권, 두 권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진도 맞춰서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첫 진도잖아요. 거기 맞춰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어차피 기존 진도잖아요. 오늘까지 3, 4월 진도예요. 우리는 공부는 다음 주부터 첫 진도예요. 다음 주. 자, 다시 564페이지 가면 주택단지 별개 단지로 구분한다. 철도가 지나가고 고속도로 지나가고 그죠? 자동차 전용도로 지나가고 자 일반 도로 지나갈 때 몇 미터? 20m.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그럼 21, 8도 유람 이렇게 외우면 깔끔하네. 자 오른쪽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있나요? 이거 구분하는 문제 이거 완전히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문제는요 쓰레기통에서 검게 줍는 거하고 똑같아요. 7개 주었는데 3억 5천짜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막 주머니 불룩하게 나올 수 있다. 자 부대 복리시설 나 암기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와글와글 하면 복리시설. 자 복리시설 보세요. 복리시설은 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놀이터 애들 와글와글, 근린생활시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유치원 애기들 와글와글, 주민 운동시설 운동하는 사람 와글와글, 경로당 어르신들 와글와글 그러죠. 위에 부대시설은 이용한 사람이 없어. 다음에 시설 해놓고 주차장 무슨 사람이 있어요? 관리사무소 동그라미, 담장, 단전의 도로, 건축설비, 그 다음 줄에 경비실 동그라미. 자, 사람이 얼뜻얼뜻 보이는 곳은 관리사무소, 경비실밖에 없죠. 요 두 개는 무슨 시설? 요거의 복리시설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 관리소장 아저씨 두 사람은 부대시설이에요. 자,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은, 어딜 보냐면은 567페이지에 15번에 리모델링 있나요? 야, 여러분 리모델 할 때 조합 만들어야 되죠? 조합 만들잖아요. 조합 만들고 리모델 허가 받고 막 야가 법 규정이 많아. 그래서 객관식적으로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무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만. 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억, 대수선 줄을 딱 치고 니은에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증축이란 거 있나요? 동그라미 하고 일단 속아내야 돼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자, 아파트 리모델링이라 하면 뭐 하고 뭘 말한다고요? 그렇지. 대수선 단순히 수리만을 위한 리모델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래요? 증축을 위한 리모델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객관식 문제 풀다가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때는 시군구에 안전진단 신청해야 된다.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안전진단 해야 돼요. 재건축하듯이. 자, 증축을 위한 리모델 한다. 다시 니은으로 올라가요. 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줄 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동그라미 하시고 로부터 몇 년? 15년도 동그라미. 막 하면 안 돼요. 줄 치는 건. 15년 다음 줄 맨 앞에 이 경과된 가로 건너 띄고요.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 다음 줄의 몇 퍼센트? 30% 다음 줄 이내에서 못하는 것 증축. 자,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자, 몇 년 경과되면? 자, 언제부터 15년? 앞에 거 먼저 하셔야 돼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용검사라는 말은 주택법에서 쓰는 용어고 사용승인은 건축법 용어입니다. 주택을 지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 특히 지을 때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주택법 적용을 받고 30세대 미만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그러면
주택법상 3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거든요. 다 지었죠.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대상은 사용 승인.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15년 지나면 리모델을 할 수 있고 30세대 미만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증축을 하는. 자, 이때 증축은 전용면적 얼마까지? 30%까지 늘어난다고 그랬죠.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공동주택만 할 수 있죠? 아니요? 그러면 단독주택도 그러면 15년 채워야 돼요? 단독주택 알아서 하면 돼요. 2층짜리 대지 100평, 건폐율 50%, 용적률 100%, 2층짜리 벽돌집, 노란색 벽돌집 지었거든요. 노란색. 눈에 확 띄게. 그리고 2달쯤 지났다가 스님이 지나가요. 스님이 똑똑똑 지나가면서 또 이 노란 색깔이 집 색깔이고 집주인 급살 맞겠다고. 안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지나가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지. 오늘 일진이 안 좋다 하는 것처럼. 그럼 색깔을 벽돌을 빨간색으로 바꿔라. 주인 100살 산다. 그러면 2달 만에 두드려 깨고 새로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면. 그러죠? 공동주택은요. 여러분요. 혼자 21층 중에 1301호 혼자 이거 전용면 늘린다고 내력벽 철거 드드드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자, 30% 전용면적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전용면적을 세대별로만 늘어나면 리모델링 부담금을 세대별로 1억, 2억씩 내야 되니까 자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걸 덜 받고 세대수를 늘려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그래. 전체 세대수의 15%까지 가능합니다. 1000세대 아파트 단지면 150세대 늘릴 수가 있어요. 그걸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의 부담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세대수 늘리는 방법,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한 3층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기존 아파트가 14층 이하면 2층 정도 이렇게 딱 외워놓으면 돼요. 저 옆에 밑에 디귿 있죠? 위 니은에 따른 각 세대 정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 몇 퍼센트 동그라미 딱 하고 인해서 세대수 증가하는 정축 행위 할 수 있는데 다만 수직으로 정축하는 행위, 즉 수직 정축형 이런 단어 외워야 돼요 여러분.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한정한다. A. 수직으로 정축하는 행위 대상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만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15층 이상일 때 더 견고하게 지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견딘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 이 아파트가 12층짜리 단지다. 최대 높이가 딸랑 2층밖에 못 올라가요. 21층 아파트면 3층 24층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조도면 확보하고. 자,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지금 2번 정도 봤잖아요. 지금 책을 덮고 대수선 정축하는 것이라고 기억나야 되는 거라. 정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몇 년 지나면 사용검사 승인으로부터 15년 경과한 공동주택에 세대별 전용면적이 얼마까지? 30% 늘어나는데 야를 덜 받고 세대수 늘릴 수 있다.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그러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 위로 가는 것. 위로 가는 걸 뭐라고 해요?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3개층까지 가능하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까지 딱 외워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하단에 가로 20번 공구라고 있나요? 공구는 인터넷으로 뭐 신발을 공동 구매한다 그게 아니고 젊은 애들도 공구라고 하던데요. 공사를 구간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것. 자, 여기도 의미가 또 있어요. 공구란 하나의 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음 기준에 따라 2 이상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걸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박스에 1번, 2번 2개 있지요. 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공구로 공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시설 설치하거나 공간 조성해요. 몇 미터 이상 너비로 공구간 경계 설정. 자,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을 할 때 A 공구, B 공구 나눠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공구를 나눌 때 요 간 너비를 6m 이상, 6m 이상의 이러한 시설 설치해서 나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년 있죠? 단지 안에 도로 만들거나 주차장 부설 주차장 만들거나 단지 안에 옹벽 축대를 쌓거나 식재 적용된 녹지 이런 말 나오죠. 이건 안 해도 돼요. 이러한 단지 안 도로 같은 걸 주차장 같은 걸 설치할 때 공구별로 요 A 공구 B 공구 사이에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설치할 때 이 너비는 얼마 이상? 6m 이상으로 이런 거 설치하면 별개 공구를 해서 착공신고 따로 하고 사용검사 따로 받고 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면서 두 번째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으로 짓고 여기 300세대 이상으로 지을 때만 A 공구 착공신고 B 공구 착공신고 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몇 세대? 300세대. 자, 요 사이 요 간격은 6m 너비 이상 확보하고 6m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했죠. 이것이 총체적으로 기억날 때 풀 수 있는 문제가 오른쪽에 28의 기출 문제예요. 드디어 이제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옳은 거라고 됐죠. 1번 틀렸죠. 20m야. 8도 21. 지금 막 세게 풀라 하지 마시고 유형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2번 공구란 띠리띠리띠리 200세대요? 300세대요? 300세대.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둘째 줄 끝에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없는? 다 틀렸네. 그 다음에 500세대 국민주택 규모 원룸형은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철저하게 고루고루 다 머릿속에 들어가면 지문이 타닥타닥 보이잖아요. 그리고 푸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택지라는 건 박스 다 안 외워도 1, 2, 3, 4가 완벽하게 틀려버렸죠. 그게 야가 답이잖아. 이렇게 28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요새는요 영어를 이렇게 고루고루 섞어서 하나 그것도 틀린 게 아니고 올바른 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했으면 혼자 또 외워야 돼요. 그죠? 혼자 또 외우고 3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외워지는 거예요. 빨리 간단 말이에요. 처음엔 더딘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 2달 뒤에는 벌써 저 앞에 가 있습니다. 마음 급해서 후다닥 메뚜기처럼 2시간 공법, 2시간 개론, 아니 민법 해야 돼 막 후닥후닥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진득하니 반복을 해야 돼요. 570페이지에 주택의 건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건설, 건축이요, 건설이요. 우리 주택법이 이거 옛날 법이요. 뭐라고 하냐? 주택 건설 촉진법이었다고. 여러분 건설하고 건축 달라요. 우리 일반 이런 건물 지을 때 이거는 건축이라고 해요. 건축 허가 받고. 그런데 500세대 아파트 지어 건축 건설 30세대 이상 지을 때 집단적으로 짓는 걸 건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을 지어도 동네 빌라 25개짜리 짓는다. 저거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150세대 짓고 싶다. 건설 허가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건설이란 단어를 쓰고. 그래서 주택법은 건설이라 해요. 건설하려면 사업 주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번 등록 사업자 줄치고. 이 아들 시험에 진짜 뭐. 자, 그리고 3장 넘겨보면은 576페이지에 4번 주택 조합 줄체. 이 부분 뭐 시험에 거의 뭐 100% 나온다가 보는 거예요. 자, 주택 건설할 때 집을 지으려면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자, 좀 전에 줄칭이 2가지였죠. 자, 첫째는 그렇지. 자꾸 연습을 해. 등록 사업자. 그 다음은요. 조합이 아니고 뭐가 그래 바쁘다고. 공법에 조합이 좀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 도시개발 조합,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지역주택 조합, 직장주택 조합, 리모델링 주택 조합. 공법은 그래서 뒷골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유사한 용어들이에요. 비슷한 게 계속 법마다 나와서. 요건이 다 다르잖아요. 설립하는 동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도시개발 조합 만들 때, 재개발 조합 만들 때, 재건축 조합 만들 때, 리모델 조합 만들 때 동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명쾌하게 외워야 문제가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자, 등록 사업자는 누굴 말하냐면은 아니. 초벌로 먼저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이거 설명할 때 숨어서 이러지 말고 숨어서 해서 좋을 거는 풍밖에 없어요. 풍. 알죠? 풍을.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요? 풍. 바람. 그대 이름 바람. 풍. 이라. 그러죠? 공개적으로 한 놈 봤어요, 그거?
자, 스무스 하는 것은 필기고 고통스럽답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짓거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짓거나 대지를 1만 이상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등록을 하는 민간주택 건설업자를 등록사업자다 이렇게 해요. 20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20만 누구 찾아가 등록하라고. 자,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 다음에 요건이 있어요. 요 요건 자본금이 3억 이상, 개인으로 하면 6억. 집을 지을 때는 건축 분야, 대지 조성은 토목 분야, 기술자, 건축기사 자격증 한 놈 다르라니.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라고 한 게 작년까지 있다가 개정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실 면적은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컴퓨터 2대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 요새는 그런 게 의미 없다니, 공간이라는 게. 그래서 면적 얼마 이상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 얘들은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결격사유. 자, 야들 어떤 애들 우리 늘상 만나. 자, 어리버리 삼총사는 우리 이제 봄 이전의 얘기고, 지금 이제 여름으로 왔으니까 미성년자, 비성년, 비한정 후견인, 또 그 다음 파산 선고 받고 복권 안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또 자, 아니 그 어렵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정지된 후 2년개 이러지 말고, 교도소 갔다 온 지 몇 년 안 된 놈 2년, 그 다음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공통이거든요. 어디라도 공통이에요. 우리 공법에서는. 여기서는 한 놈이 추가되는 거예요. 등록해서 집장사 하다가 법 위반해서 말소가 됐어. 말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등록 안 받아줍니다. 등록 말소되고 몇 년 안 된 놈, 요 놈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 뭐 몇 개 대주다 된 놈의 그 시험 나오는데. 자, 2번 다시 오세요. 2번 570페이지에 등록 대상이라고 나오죠. 연간 단독 몇 호? 20호. 동그라미 공동 20대. 칠판 설명하고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책 줄 때 외워버리는 거지 뭐. 공법 알고 보면 할 게 진짜 없다니까. 사사사사 외워지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좋아서요? 근데 점수가 왜 그 모양이에요 다들? 모의고사 지금 정상이요. 맞아. 그게 맞다니까. 지금 35점 40점 나오는 게 정상이고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공부 시간 지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점수 60, 70점 나오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러죠? 그런 생각이 맞단 말이에요. 60점 70점 나오고 잘난 체 하잖아요. 원서 낸 적이 있어요.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 자, 20. 그 다음 대지는 연간 얼마 이상? 만. 20 만 이상 대지조성사업 시행하라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 그 이제 중간중간 꼬득처럼 만드는 것은 하도 그런 부분을 틀리게 하니까. 자, 그 다음 다만 다음에 사업 주체는 그러하지 않다. 박스 있죠. 또 야들은 등록 안 하고 건설할 수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는 당근 빠았다니까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줄쳐요. 야들이 집을 지을 때 20호 이상 지을 때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돼요. 이런 공적주체는. 5번째 끝에 보면, 4번째 끝에 보면은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있나요? 동그라미 하세요. 공익법인들 있지요. 야들도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야 실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같은 공익법인이 20 이상 지을 때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공익법인은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일 합니까?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잖아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박스 밑에 2번 등록 기준이 있나요? 오른쪽으로 가면 자본금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3억. 개인으로 하면 6억. 법인은 3억. 2번에 다음에 기술 인력 가나 맨 끝에 건축 또는 토목 분야 기술자 몇 놈? 저 건축기사, 토목기사 자격증 다르라 그 얘기예요. 3번째 사무실 면적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되니까 22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그러면 아니 됩니다. 면적 제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저 밑에 결격 사유 있나요? 야들 박스 안에 앉아가지고 손 흔들고 있잖아요. 또 아는 애들인데 뭐.
다 만난 애들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이제 딱 아는 애들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5분만 줄치면 돼요. 등록이 말소되고 몇 년 지나지 않은 자. 그러면 등록업자가 등록해서 집장사 하다가 말소가 됐어. 다시 등록하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2년 지나야 돼. 이게 3년으로 바꿔낸단 말이야, 자꾸. 수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준 냅니다. 숫자 바꿔놓고. 아까 이런 봤잖아요. 20m인데 15m로 바꿔놓고, 10m를 바꿔놓고, 500세대 바꿔놓고, 공법의 수준이 개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은, 573페이지에 6번 주택건설사업에 등록에 말소 등 있나요? 이제 등록업자 이제 통지하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업자가 답 어느 하나 해당하면 잘 봐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몇 년, 1년 이내 기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소하거나 영업 정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요. 영업 정지 기간 몇 년? 1년. 1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다만 기억 또는 미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줄쳐야 돼. 말소하여야 한다. 박스에 기억을 보면 기억 미험 체크해야 돼요. 거짓 그밖에 부정하게 등록한 놈하고 미험은요 등록증을 대여 등을 한 자 나오죠. 사기친 놈, 정 빌려준 놈 그렇게 외라 그랬잖아요. 자, 사기쳐서 등록한 놈하고 등록증을 대여 빌려준 놈 아니요. 그런 놈들은 반드시 뭐 해버려요? 말소시켜버립니다. 근데 시험을 낼 때 등록업자가 등록증에 대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의 말소를 명하거나 1년 내 기간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버려? 말소시켜버려. 근데 니은처럼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됐다든가 왜 자본 잠식되고 하잖아요. 아까 3억 이상 해야 된다며요. 돈 뺏어 뿌린 거지. 디귿에 고의 과실로 공사 잘못해가지고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또는 리얼에 위사 결격 사유 어느 하나 해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 좋으면 영업 정지로 끝날 수 있고 출근할 때 마누라한테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등록 말소시켜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영업 정지 등록 말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기친 놈, 정 빌려준 놈은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외워지거든 사실은. 자, 끝.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넘어가면 576페이지에 주택조합이 있죠. 야, 이 주택조합 이건 진짜 복잡하기도 하고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찬물 한 잔 묻고 올 테니까 10분 동안 앉아가지고 그 용어 있죠, 용어. 다시 연필로 또박또박해서 다시 공부하셔요. 여러분, 나나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